변사욱의 기자수죠. 들어보겠습니다. 변사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정치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산업부가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력 소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원자력 발전소 2기를 더 지어야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계속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 7차 그 전력 수급 계획 문제가 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비할 전력이 쑥쑥 늘어날 거라고 자꾸 그러는데 너무 부풀려서 잡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부풀려 잡느냐. 혹시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두 번째는 전력의 공급을 꼭 원자력 발전소에 이렇게 의지해야만 되는 거냐라는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 그 두 가지죠. 예. 첫 번째 쟁점을 먼저 살펴보면 산자부는 2029년에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을 766테라와트시로 전망했습니다. 766. 환경부는 얼마로 전망하고 있냐면 환경부 예측은 661입니다. 예. 776과 661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예상한 대로 661에 맞춰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산자부의 766이 맞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나라는 급하게 원자력 발전소 10개를 더 지어야만 766에 맞출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인데요. 예. 예. 산자부와 환경부가 서로 다른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법에는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네. 협의를 안 한 거죠, 이거.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산업부에 이 766테라와트시에 맞춰서 발전소를 지었으면 이 원자력 발전소 10개는 국가 전력만 낭비한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산자부 766에 맞춰서 원자력 발전소를 쫙 지었는데 환경부에 661이 맞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 10개는 놀고 먹는 거죠. 전기를 그러네요. 생산해서 갖다 계속 버리는 거겠죠. 예. 여기서 먼저 따져볼 것은 최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전력 수요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산자부는 10년 평균치에 맞춰서 전력 소비량을 연평균 2.1로 잡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2010년은 전력 수요 증가가 10.1이었습니다. 크죠. 근데 갑자기 2011년 들어서 4.8로 뚝 떨어졌습니다. 2012년에는 2.5로 또 뚝 떨어졌고 절반으로 또 깎였습니다. 네. 다시 2013년에는 또 절반 가까이인 1.8로 뚝 떨어졌고 2014년엔 또 절반 더 밑으로 0.6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2015년에는 얼마겠습니까? 2016년에는 아마 0.몇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산자부는 10년치를 한꺼번에 잡아보자. 그래서 4.1이 나오니까 요거의 절반인 2.1로 잡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0.몇으로 나갈 것 같은데 네네. 정부는 그렇다고 여기지 않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전력상이 많아 블랙아웃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 순간 공급적인 게 필요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럼 전력상이 크게 늘 것이냐, 이제 지금처럼 계속 낮아질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잘 모르죠, 뭐. 제가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만은 네.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산자부가 예상한 2029년 테라와트시로 우리나라 예상 소비 전략 656은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13,000 정도 됩니다. 네. 킬로와트시로 13,000 킬로와트시. 독일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독일도 거의 비슷한 시기 2030년 국민 1인당 전력 소비를 6,1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하죠. 예. 독일은 왜 이렇게 전기를 덜 쓰고 우리는 독일보다 전기를 2배 쓰게 된다는 것일까? 15년 이내로. 네. 우리가 독일의 2배를 소비하게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 소비량은 독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15년 뒤에는 우리가 2배를 더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지금 예. 독일이 516이고 우리가 500이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네. 국민 1인당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우리가 1만 킬로와트시. 독일이나 일본보다 벌써 한 20% 정도 많이 쓰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써서 15년 이내에는 반드시 우리가 독일보다도 2배를 더 쓰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독일하고 우리나라 GDP로 보면 독일이 2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2배를 더 쓸 만큼 국가 경제 규모가 독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증가율로 쑥쑥 커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오버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봤을 때 많이 쓰긴 많이 쓰네요. 많이 쓰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확 줄이는 방안이 강력하게 나오고 여기에 생산 계획을 조금씩 맞춰가야 되는데 소비가 한없이 늘어나는 걸 한없이 늘어나는 그대로 두고 국민이 쓰겠다면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한다면서 가능한 한 높게 잡아서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정부가 이렇게 국민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참. 예. 그리고 예비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전력 소비가 확 늘어나면서 블랙아웃 되면 어떡하냐. 넉넉하게 잡고서 생산해야 된다. 네. 그 예비율을 우리는 22%로 잡고 있어요. 대개 선진국이 얼마를 잡고 있냐면 적정 예비율을 8% 정도로 잡습니다. 아,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다가 확 많이 쓰면 어떡하냐. 22%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뭔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해서 수요 예측도 확 늘리고 예비율도 확 높이고 이 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늘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전력 수요를 잘 관리해서 줄이는 방안. 이 방안이 얼마나 먹혀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를 갖다 따져본 다음에 여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일단 마구 짓자라는 쪽으로 간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수요 예측이 좀 부풀렸다. 예. 네. 두 번째 이슈. 정말 꼭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냐. 이건 뭐 계속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건데. 네. 전기 사용량을 엄청나게 과다 예측해서 원전을 필요 이상으로 지을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하나 다른 쪽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 개발 사업이 축소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은 범위 안에서 돈을 나눠 써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세계적인 전력 공급원 구성 트렌드하고 맞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원전하고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앞으로 건설하는 발전 설비는 가스 발전 쪽을 제일 크게 늘리고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나머지를 갖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원자력 발전소와 아직도 화력 발전소에 이제 의존하는 바가 크다. 네. 이걸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안이 의심받을 곳곳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비판받는 항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현재 근데 이제 석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력 발전할 영역이 안 되니까 이제 경제성 차원에서 원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잡고 있는 방향은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어떻게든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포션이 원자력 발전소에 밀려가지고 비중이 너무 작은 거죠. 네.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전기 소비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높게 잡는데 왜냐하면 요새 냉장고 같은 거 보시면 에너지 효율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전력 소비가 효율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활이 넉넉해지면 조금 값이 나가더라도 전력 효율이 좋은 걸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소비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우리는 과거에 제일 많이 늘었던 것을 감안해서 마구 늘려잡은 거죠. 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결국 전력 사업하는 사람들, 발전소를 짓는 건설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이렇게 공직사회하고 짝짝꿍이 돼서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렇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산자부는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회사 등 여러 명이 참석해서 이해 집단별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시고 그걸 종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공청회가 열린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당신들은 기준에 따라서 입장할 수가 없다고 입장도 못하게 했다. 또 이런 불만도 나옵니다. 네네. 아무튼 뭔가 의심스러운 7차 전력수급 계획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